2022년 6월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 문제죠. 천천히 살펴봅시다. 그냥 제목 써드렸어요. 신어라고 하는 책에 담긴 육가의 사상, 사람 이름이고요.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누가 통일했어?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혼란을 종식한 끝낸 진은 분서갱유를 당원하고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습니다. 분서갱유 무슨 뜻이에요? 유교 관련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속에 묻어버렸어. 사상통제를 기도했습니다. 진나라는 사상을 통제하려 했구나. 특히 유교를 시도했다. 당시 권력자였었던 이사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는 법가야, 법가. 법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했던 아저씨.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이사는 역사 싫어했네. 학문은 법과 제도의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습니다. 법 이외의 학문 싫어했어.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가 되었었다. 이사의 입장에 따르면 다른 학문을 통합하거나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적 흡수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왜? 흡수하려도 좋은 거여야 흡수하는데 학문 다 싫다고 그랬거든. 이에 따라서 진나라 이후에 생긴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이 보여준 과제는 앞선 나라 진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었다. 한나라 초기의 사상가들의 과제는 1. 진의 멸망을 분석하고 2.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면서 3.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 1, 2, 3.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육가다. 육가가 한 일이 1, 2, 3 요거였었다.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두 번째 딸랑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학문 통합하려고 그랬어. 한 고조의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한 고조가 얘기를 했지. 어이, 가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지 계책을 한번 세워오라. 그래서 신어를 저술했습니다. 신어라고 하는 책의 목적은 뭐예요? 치국 계책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진나라는 2대 때 끝났잖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을 지적하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이 진의 단명 원인이었어.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사상 통제 싫어요. 지식과 학문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신어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지.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빨간색 밑줄 그을게요.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이사는 역사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 모든 일을 포괄한다라는 통물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겠다라는 통변을 제시했다.
구분되는 내용이니까 따로 체크를 할게요. 통물, 어이구야. 통물, 뭐야?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 모든 일을 포괄하면 통물. 그 다음,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 역사 변화 과정.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겠다라는 통변.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통물은 원칙이고, 통변은 일종의 예외적인 사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서 드러난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인의. 그러면 옆에 인의 옆에다가는 기역 더하기 니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힘으로 권력을 만드는 거 괜찮아. 하지만 이미 권력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확장할 때에는 왕도 정치가 필요해. 권력을 잡을 땐 힘이 필요하지만 유지할 때에는 왕도 정치가 필요해.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었습니다. 유교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갖다 놓는 거겠지. 두 번째 단락 됐을까요? 네, 계속 또 천천히 볼게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타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까요? 육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를 베이스로 해서 더하기 타 학문의 융합을 가져왔습니다. 유교 꺼져, 유교 재수없어, 유교 쓸데없어만 아니면 다른 학문 그냥 다 받아준 거지.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유교를 베이스로 하여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유교 더하기 도가 더하기 법가. 그에게 무위, 행하지 않는다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평온한 통치를 하면 부위가 생긴다. 요렇게 화살표.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명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서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이 되었다. 원래의 권세의 의미,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권세야. 그러면 권세가 생겨나는 거다. 네 번째 단락 빼먹었었네. 육가의 사상은 나쁘게 생각하면 뭐야?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지나친 융통성. 사상의 정체성 문제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군주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을 하고, 빨간색 밑줄.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빨간색 밑줄.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가달락 읽었고요. 가만 읽고서 풀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특별히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오케이. 뒤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죠. 나달락 보러 갑시다. 확실히 까다로운 지문이기는 해요. 왜? 가만 읽고 딱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없었거든. 다음, 나달락. 치평요람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초 고려 역사서 편찬은 목적이 뭐였어?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 바로 요것이 조선의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의 목적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했고, 이런 얘기지. 망할만 했어. 반드시 나서야 했었던 거지. 문제가 많았어. 아주 훌륭해.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했었다.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 서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대한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지만 태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역사서는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 역사를 역사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사람, 조선 건국한 사람들, 태조 입장에서 쟤네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지. 이에 태종은 태조 아들이죠. 이방원이 세종대왕 아버지 3대왕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이 만든 역사서는 어땠었을까? 이후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씻자라는 주장과 고려는 불교 국가고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어떻게 말을 그대로 씁니까? 유교적 4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라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세종 아들 문종 때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시킨 일을 손자 때 와서 마무리가 된 거지.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세종은 우리의 세종 형님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학문과 역사는 구별된 게 아니라 학문을 현실에서 드러낸 게 역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치평요람의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잘 나가고 그 시절 못 나가고 망하고 그 시절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글인 거지. 집현전 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를 했었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했지만 중요한 얘기 아니지. 요만큼 괄호. 편찬 측면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구분은 했는데 편찬 형식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찬 스타일은 달라. 편집 스타일은 달라. 내용은 비슷한데.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라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여기 또 다시 빨간색 밑줄.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 즉 정치에 따라서 천명이 움직이는 거지 천명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기존 역사서와 달리 중요한 거 국가 간 전쟁, 외교 문제, 국가 말기 혼란, 새로운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습니다. 딱 봐도 조선이 어떻게 혼란한 고려를 수습하고 세워졌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국가가 잘 운영되게 하겠다라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이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인데 이 부분의 편찬자는 유교적 시각, 고려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그었어야 됐겠네요. 불교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 불교로는 안 돼. 그래서 조선이 유교야.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습니다. 용비어천가 왜 만들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의 우수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여러 가지 경전을 살펴봤더니 A, B, C, D, E, F 이런 얘기가 있더라. 역사를 연구해서 봤더니 G, H, D, I, J, K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잘 나가는 국가의 특징이 있어. 근데 그 잘 나가는 국가의 특징을 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그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 있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조선은 짱이야. 우리 할아버지 최고셨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지. 됐을까? 네. 밑으로 내려올게요.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해서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것 찾는 거죠. 항상 모의고사에 맞는 거 나오면 어떻게? 내가 답 써놓고 그거하고 비슷한 말 찾으러 가야 돼. 가는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생길 때 육가라고 하는 아저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했었을 때에 앞선 나라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종 때의 치평요람 그리고 요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하기 용비어천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였네요. 그래서 1번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완전 좋은데?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을까? 1번 정답. 가는 피지배, 나는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그럴 리가요?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요. 가는 학문적, 나는 실용적. 그렇다라고 하면은 육가가 써놓은 이 육가의 사상은 학문이야? 아니야. 육가의 사상은 학문과 역사 다 있어. 그러니까 4번 탈락. 가는 국가 주도로, 황제가 시켰으니까. 나는 개인 주도로? 아니요. 역사하는데 태조, 태종, 세종 전부 다 왕이 개입했잖아. 그러면 개인 주도 아니지. 5번 탈락.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다? 요렇게 1번 네모 쳐놓고 요 말을 잘 외워놓는다. 요거겠지. 시험 문제니까요. 내신 문제니까.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저는 옆에 지문 띄워놓고 할게요. 가의 1번. 어떤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의 권력자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진나라.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사는 역사와 학문 싫어했어요. 얘기가 대놓고 있지. 그럼 1번 맞는 얘기지. 2번.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순자 어디에 있었을까? 순자 얘기 여기 있었네요.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 전국시대의 순자는 다른 사람 비판, 흡수,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2번 맞지. 3번 치평요람은 옆에서 처음 나왔죠? 여기. 자칫 통감 강목의 편찬 방식에 따라서 그럴 리가. 치평요람은 일단 자칫 통감 강목에 따라서 정통, 비정통으로 역사는 구분했지만 여기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놨으니까 3번 틀리지. 편찬 형식은 달라.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 5번의 답은 3번. 치평요람의 국조 또 얘기 어디 나왔어? 네 번째 단락에 나왔죠. 고려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국조 부분에서는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유교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4번 완전 맞는 말이지. 다음 5번 용비어천가에서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용비어천가는 위에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5에 틀린 이야기는 3번. 어때요? 5번 같은 사실적 이해를 하는 문제는 맞던 틀리던 지문에 다 있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지문에 없다? 그러면 틀린 얘기다. 뒤로 넘어오셔서 6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3번 편찬 형식이 달라. 다음 기역, 니은, 디귿. 이거 기역 통물, 니은 통변, 디귿 인의. 우리 아까 위에다 쓰지 않았었나? 통물을 원칙으로 통변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도 언급하여 둘이 합쳐서 인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는 떠올려 놨었어야지. 원칙이니까 어떤 거겠어? 보편적인 거겠지. 예외적인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다른 거, 개별적인 거였었겠죠. 여기까지 떠올릴 수 있으면 거의 반은 지울 수 있을걸? 6번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기역은 역사에서 각광받았던 학문의 개별적 특성? 아니야. 개별적 특성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지. 1번 탈락. 2번 예외, 도가나 법가를 중심 이념으로 삼아서 그럴 리가. 도가나 법가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기본 베이스? 유교가 기본 베이스였었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다. 요거는 또 맞는 얘기네. 3번 디귿,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 결과. 맞는 것 같아. 현명한 신하 괜찮지. 엄한 형벌? 아니야. 국가 권력이 엄하면, 국가 권력이 잘 세워져 있으면 엄한 형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벼운 형벌 정도로 될 겁니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도가의 무위사상에서 오는 거지. 니은의 무위사상에서 가벼운 것들 됐을까요? 평온하게 정치를 하면 엄한 벌로 다스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형벌이 무거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3번 탈락. 디귿,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겁니다. 정답. 이 얘긴 또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면 군주가 부단히 수양을 하고 어디가 있을까? 하고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디귿, 인의는 어디에서 와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와 현실 정치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왕도 정치, 힘으로 잡은 권리를 유지를 하면서 인의를 실천합니다. 인의를 실천하는 게 교화 정치 아닌가? 그러니까 4번 맞는 이야기인 거죠. 됐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뭐 더 추가로 확인을 하면 오케이. 됐어. 다음 5번 기역과 니은은 통물과 통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 창출하는 것 아니야. 기역과 니은을 바탕으로 권력을 힘으로 창출하는 것을 긍정했지만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뭐라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거지. 통물과 통변은 힘으로 권력을 잡아내라.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건, 맞는 건 4번. 요 정도. 제가 봤을 땐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오히려 옆에 나온 8번보다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유가와 지편전 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성. 유가만 생각합시다.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렇죠. 유가는 그런 얘기 했지. 이사와는 다르게 역사 중요하다고 했죠.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것이다. 아니야. 유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명이 움직인다고 그랬어. 진짜요? 예, 진짜요. 어디? 그래서 약간 미리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었거든. 여기 있죠.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되는 거야. 정치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7번의 니은 틀린 얘기죠. 7번의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진짜 옛 국가면은 어딘데? 진나라인데 진나라의 사상의 공백, 사상이 없었어? 아니요, 법가가 있었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꼭 유교를 기본으로 다른 거 융합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린 얘기죠. 진나라에는 사상적 공백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 어머 유가만 살펴봐도 1번이 답이야. 다음 또 살펴볼게요. 지편전 학자들은 새 옛 국가의 역사, 고려를 거울 삼아 조선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것이다. 아니요. 지편전 학자들도 유가하고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어디에서 했었냐? 여기 있네.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 정치가 천명을 옮기는 거지 천명이 정치를 옮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고. 다음 그러니까 둘 다 X죠. 옛 국가 고려의 사상적 공백 아니야. 고려도 불교라는 사상이 있었어. 공백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옛 국가에서의 드러난 사상적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면 니은은 그럭저럭 놔두고 디귿을 이렇게 맞게 고쳐놓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니은은 어떻게 고쳐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정치가 천명을 결정하는 거다.
정치가 1000명을 결정하는 거다. 1000명이 정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디귿 다 틀리고. 됐을까? 다음 페이지. 다음 8번 보러 갈게요. 보기의 동양 역사가의 견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이건 문제지.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다. 옛일을 살펴볼 땐 진위를 분명히 해야 돼. 진짜야? 팩트 체크해야 된다.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바로 요거는 기억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혹은 역사 서술의 기본은 팩트 체크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 쓰고 싶은가? 사실 확인이 먼저다. 1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팩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팩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야 지적할 수가 있다. 팩트 체크가 먼저다. 그러니까 1번 괜찮아. 괜찮아. 2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고자 한 의견은 자, 요 의견의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상이 지배하는 국가니까 옛날 용어 지금 기준에서 바꿔 쓰자.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고려의 역사를 자료 정리하자 그건가? 아니 정리되어 나온 걸 우리말로 바꿔 쓰자 이거인 거지. 팩트 체크하는 그 단계하고는 다르죠. 2번이 답이네. 니은 보러 갈게요.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시세의 흐름에 따라 나라에 망하고 흥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다. 살인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은 그 다음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건 마지막이다. 기억은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고 니은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 3번 니은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개인적 능력보다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봐야 되겠군.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맞는 말이지. 디귿 읽으러 갈게요.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이거 완전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도의 본체는 경서가 있지만 경서가 기초고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것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다. 현실은 뭐 경서의 내용을 드러낸 것, 현실에 드러낸 것, 그게 역사입니다. 이 얘기 나에 있었었는데 4번 보러 갈게요.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겁니다.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괜찮아.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란의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그렇지.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해당되는 거겠군. 학문의 구현, 역사는 도의를 크게 쓰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됐을까? 밑으로 내려와서 어휘 문제 살펴볼게요. 무엇을 기도하다, 시도하다, 꾀하다. 니은, 사상을 흡수하다, 사상을 받아들이다. 숭상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숭상하다는 뜻이 높여서 소중히 여기다, 떠받들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 믿는 거랑 떠받들고 소중히 여기는 거랑은 달라요. 다음, 개입했다, 끼어들었다, 계속되었다, 이어지다.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되셨을까? 오케이.